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생산 1급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1급은 좀 지엽적이고 좀 안 나오는 문제들이 나온 게 있었는데, 생산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ERP 구축 적자 중에 To be process는 설계 단계에 있는 거죠. 쉽게 나왔습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은 IT 투자 비용 줄어든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비 관리 업무와 서버 자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없다, 제약이 있다죠. 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ERP 시스템과 MIS에 대한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존의 업무 시스템 MIS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이고 분산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도 맞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바뀌었습니다. 수평적, 수직적은 바뀌었네요. 항상 얘가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4번은 맞는 지분. 자, 4번입니다. 기업이 클라우드 ER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효율성을 증가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RP 사용이 가능하다. 장비 관리 및 서버 관리에 필요한 IT 자원이 감소된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4번. 이렇게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기도 하네요. 답은 4번이죠. ERP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기업의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렇죠. ERP 시스템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특정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2번.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세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5명이 500개의 생산했대요. 그러면 500을 5로 나누니까 100개를 생산하고 있다. 그쵸? 생산성이란 건 100개다 라고 하는데 4명이 500개를 생산하는 걸 받겠답니다. 4명이 500개를 생산하는 걸 받겠다. 그러면 12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0개에서 125개가 됐으니까 몇 퍼센트? 그렇죠. 25% 상승됐다.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이동 평균법은 여러분들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4월에는 0.4, 3월에는 0.3 곱해주고, 그 다음에 0.2 곱해주고, 0.1 곱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20 나온다. 계산기 가져가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수요 예측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수요 예측의 7단계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예측이 7단계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예측이 7단계에서.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는 검증해야 되겠죠. 검증. 타당성을 검증하고 확인해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1단계는 예측의 목적과 용도를 설정하고, 2단계는 예측 대상 품목과 단위를 결정하고, 3단계는 예측 기간을 설정하고, 4단계는 적합한 예측 기법을 설정하고, 5단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6단계는 예측을 시행하고, 마지막 단계는 예측에 대한 검증입니다. 답은 3번. 8번 문제는 좀 어렵게 냈네요. 흐름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범용기계다. 범용기계는 잡샵의 특징이죠. 1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잡샵과 플로우샵의 특징이 있죠. 잡샵의 특징은 뭐예요? 단속 생산, 그 다음에 주문에 의한 생산, 범용기계, 공정별기계, 큰 유연성, 숙련공, 제공이 많다. 그 다음에 플로우샵은 연속 생산, 특수기계, 적은 유연성, 제품별 배치, 비숙련공 투입,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답은 1번이다. 10번 문제 볼까요?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죠. 그때는 사람을 줄여야 되겠죠. 조업 시간을 축소하겠다. 맞습니다. 잉여 인원을 해고하겠다. 얘도 맞네요. 하청의 설비 확장은 지금 수요가 늘고 있고 재고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답은 3번. 11번. PRT 시간에 대한 내용 중에 예정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최초의 단계는 T는 0이다. 그쵸? T는 T2 계산은 전진 계산을 얘기하죠. 전진 패스를 얘기합니다. 전진 패스. 그 답은 2번이 되죠. TL이 후진 패스죠. 그래서 T2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의 빠른 날짜. 예, 3번 맞고요. T2 계산은 네트워크 최초 계산으로부터 전진해 나가면서부터 지금 작업 활동에 가산한다. 그거 맞죠? 이거 4번도 맞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종 단계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완료일을 구하라는 얘기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서, 주 경로를 판단하고 주 경로에 따른 완료일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표시해 보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1, 2, 5, 8, 9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0에서 3 여기 더하는 거예요. 날짜를. 그리고 7, 3에다 4도 하니까 7. 그 다음에 7에다 6도 하니까 13, 13에다 4도 하니까 17이네요. 그쵸? 17. 첫 번째 건 17. 두 번째 거 뭘까요? 1, 3, 6, 8, 9가 되겠죠? 그러면 1, 3, 6, 8, 9 여기서는 3, 3에다가 4니까 7, 7에다가 5니까 12, 그 다음에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1, 4, 7, 8, 9 1, 4, 7, 8, 9가 되겠네요. 얘는 17, 16이 되겠고요. 그러면 1, 4, 7, 8, 9는 4, 그 다음에 9, 그리고 여기는 13, 그 다음엔 17이 되겠습니다. 17.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이렇게 명목상의 순서가 있네요. 그러면 1, 3, 4, 7, 6, 8, 9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3에서 내려와서 여기는 3에서 내려와서 9, 9에서 올라가죠? 9에서 올라가서 지금 보면 14가 여기서 14가 되고 14에다 4를 더하니까 18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요 순서가 18로 가장 길게 되겠습니다. 18로 다시 한번 볼까요? 1, 3, 4에서 얘보다는 얘가 더 긴데요. 그죠? 1, 3, 3, 5, 8 8이네 8 그래서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번에는 1, 4, 7, 6, 8, 9로 가보죠. 그러면 4, 5, 9, 14 얘가 18이네요. 그래서 18.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경로 찾을 때는 계속 다 가보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표시해 보면 쭉 지워 보겠습니다. 표시해 보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길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1, 4, 5, 6, 8, 9 가면 가장 길겠네요. 그죠? 18. 그래서 답은 18일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제조 전략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생산 계획 및 생산 일정 예측 제품을 수요 기반에 따라 처리하는 재고 기반의 생산 방식, 제품을 미리 생산하여 재고를 확보한 후에 고객 주문 대응하는 방식, 고객 주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며 대량 생산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재고를 축적함에 따라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make to stock이죠. make to stock, 즉 이 제조 전략엔 크게 4개가 있어요. MTS, MTO, ATO, ETO가 있는데 MTS는 지금처럼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주다 보니까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MTO는 주문 생산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지 뜻처럼 만드는 풀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TO는 반제품이죠. 조립에 의한 생산이고요. ETO는 설계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답은 13번은 MTS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얘는 뭐라고요? 가공을 주로 하면서 이동하겠다, 운반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공을 우선이 운반 공정 A네요. A. 가는 A. 외곽에 있는 도형이 주공정이라 했어요. 그럼 얘는 수량 검사를 하면서 품질 검사를 하겠다. 얘는 B가 되고요. 가공하면서 품질 검사하겠다. 얘는 C. 얘는 품질 검사하면서 수량 검사하겠다. D가 되겠네요. 매치가 되는 건 뭡니까? A, B, C, D니까 그쵸?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5번 문제 공수 보겠습니다. 작업 순서, 시간, 작업량을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하는 게 공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 반입 및 제품을 생산하는 일정을 수립하는 걸 얘기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지금 나왔죠. 일정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2번은 일정 계획을 얘기한다. 자, 그럼 공수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현재 인원과 기계 설비에 대해서 조정하는 걸 얘기하고 부하 계획과 능력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와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을 갖다가 균형을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답은 2번. 16번. 간트 차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도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알 수 없죠. 그래서 한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PRT, CPM이 쓰게 된 거죠. 답은 4번. JIT, M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JIT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유연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아요. MRP는 수요 예측에 기반한 계획 생산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MRP는 계획에 기반하며 미리 제품을 계획적으로 제조하는 방식. 생산 계획에 따라 원자재 조달 및 생산하는 푸시로, 그쵸. MRP는 푸시입니다. JIT는 풀이죠. 잘못 나왔네요. 4번입니다. 도요다의 7가지 낭비 있습니다, 여러분. 과잉 생산, 뿌리 낭비를 기반으로 해서 재고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분량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동작의 낭비, 대기의 낭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제조의 낭비네요. 재고의 낭비인데 제조의 낭비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우리 가동률은 에타는 기억나시나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입니다. 그래서 출근율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니까 95%가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돼요? 85%가 되겠죠? 그러면 85%, 100%는 1이니까. 자, 20번.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해서 OS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표시해서 작업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렇죠. 정돈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리는 뭐냐? 정리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청소는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죠. 깨끗하게 더러움을 없애는 거고요. 청결은 위에 3가지를 유지하는 걸 청결. 습관화는 위에 4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몸에 익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라인 밸런싱 효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T값을 더해볼까요? 시그마 TI니까요. 5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Tmax 값 8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4 나누기 32분의 24가 되겠고 답은 75%가 되겠습니다. 자주 했던 거니까. 공식으로 보면 얘 뭐예요?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max가 되겠죠. 자, 22번 재고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재고 기간 동안에 손상되고 구식이 되고 잃어버리거나 손실되는 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몰 재고라고 하죠. 침몰 재고. 재고 기간 동안에 손상, 구식, 손실이 발생하는 재고를 우리가 침몰 재고라고 부르고요. 안전재고란 거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 그 다음에 예상재고는 계절적 요인, 가격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예상재고, 파이프라인 재고는 오고 있는 재고죠. 수송 중 재고를 얘기합니다. 자, 23번 문제. 자재 소유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입력 요소죠. 자재 소유 계획, MRP의 입력 요소는 MPS, 그 다음에 BOM, IRF가 되겠네요. 답은 가나라.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 계략적 능력 요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제조 자원의 용량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말한다. 그렇죠. 기존 생산 계획과 제조 자원 크기를 비교합니다. MPS와 비교하는 게 맞겠죠.
1번, 2번 맞고요. RCCP는 MRP하고 상관이 없어요. MRP는 CRP죠. 지금 이건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자, 3번이 답. 25번 SCM이 도입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 다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생산 효율화 된다. 발주 처리 기간은 근데 수주 처리 기간이죠. 이거는 수주 처리 기간. 수주 처리 기간이 감소입니다. 2번은 잘못됐네요. 용어가 잘못 써져 있을 뿐이다. 시간이 단축된다. 나머지 다 되고요.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 이루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옷 처리가 하나 틀렸다. 25번도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6번 루트 EDS 나누기 H는 PI로 나타낼 수 있겠죠. EOQ입니다.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면 자, 여기서 지금 E 곱하기 D 연간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연간 수요량은 4만 개인가요? 자, 여기 요거 문제예요. 요 문제. 4만 개 곱하기 1의 주문 비용은 20원 나누기 그 다음에 단가는 4,000원 곱하기 0.1이 되겠네요. 그대로 구해서 루트 씌워서 벗겨주면 그렇죠. 200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경제적 생산량 EPQ죠. 자, EPQ는 루트 EDS 나누기 H 곱하기 1-P분의 D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생산량은 200개. 그 다음에 수요량이 잘 안 나와요. 지금처럼 수요량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수요량은 가동일수와 연간 사용되는 양이 있죠. 연간 사용 개수 10,000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000개 나누기 100이 되는 거지. D는 여기서 뭐라고요? 연간 사용 개수 나누기 가동일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10,000개 나누기 100이죠. 이것만 구하면 돼. D만 구하면 돼. D만. P는 나와 있잖아. 200이라고. 그러면 여기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D는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10,000개 곱하기 S 200원. 그죠? 준비비니까 200원 곱하기 H는 연간 재고유지비는 2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P 200분의 100 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그대로 씌워서. 그럼 얼마 나와요 얘는? 그렇지, 얘도 200개네요. 요 두 개 문제가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별로 없는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6시그마의 MAIC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품의 특성치와 벤치마킹이 있으면, 아마 저한테 배우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벤치마킹이 있으면 무조건 어느 단계다? MAIC 단계에서 A 단계라는 거. A는 뭐예요? 그쵸,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 측정 단계는 종속병수를 확인하고 측정을 실시하는 걸 측정 단계, 분석 단계는 벤치마킹하는 단계, 개선 단계는 개선해야 될 특성치를 보고 나서 변동을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 단계는 이제 유지하는 단계죠. 자, 그 다음에 우연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우연 원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불량자재의 사용, 얘는 이상 원인이죠. 우연 원인이 아닙니다. 자, 우연 원인은 말 그대로 불가피 원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업 숙련도의 차이, 작업 환경의 변화, 원자재나 생산 설비 제반에 대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 종업원의 사기, 사회적 기술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얘기하면 되겠죠. 30번 개수치 관리되어야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 개시 전이나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자, 여러분들 개수치라는 것과 계량치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치는 이산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계량치는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이번에 연속 병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계량치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을 모르셔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항분포나 포화성분포나 우리 책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뭐 이항분포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주머니에다가 빨간 공, 하얀 공을 집어넣었을 때, 그랬을 때 그 공을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날 확률, 그런 것들을 이항분포라 부르고, 포화성분포는 쉽게 말해서 낙타가 사막을 걷다가 바늘에 찔리는 확률, 즉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계량치와 계수치는 이산치와 연속형이다, 이런 것만 기억해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31번 문제. 품질 비용에 대한 종류 한글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불량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되는 비용. 자, 우리 예방비용, 실패비용, 평가비용이 있는데, 예방비용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비용을 예방비용, 검사비용, 테스트비용을 평가비용. 자, 우선은 불량이 났어요. 회사 내부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재작업이라든가 교체비용은 내부 실패비용. 하지만 외부로 나가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드는 비용은 외부 실패비용이라 부릅니다. 주란 박사님께서는 얘를 1대 10대 100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물품을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양호 물품 판정을, 불량 판정을 내리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사 방식을 한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섞여도 괜찮아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샘플링이죠. 샘플링 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수검사는, 그렇죠, 전수검사는 분량이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물류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생산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론상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실기도 같이 풀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